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전기 기초과외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요. 동희야, 우리 그동안 그 정자계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이 정자계를 공부한 이유가 뭐일 것 같아? 정자계? 전기랑 자석을 이용해가지고 저번에 뭐 회전력이라든지 발전기 같은 거 배웠잖아. 그런 것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닐까. 그치. 일단은 이걸 이제 오빠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은 그 전기와 그리고 자석 이들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은 전동기 모터도 만들 수 있고 거꾸로 발전기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서도 이 둘의 어떤 작용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변압기라는 게 있어. 변압기가 뭐게? 변압기? 변압기가 전압에 관련된 것 같은데. 그치. 그 혹시 바꿔주나? 동희도 그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도란스라고 집에 있던 적이 있었어? 잘 모르겠구나.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전기를 110V를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220V로 바뀌게 되니까 110V로 나온 전자제품을 220에다 연결했으면 터졌어. 그래서 그런 것을 막고자 이 네모난 상자 형식으로 딱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키면은 전기가 문제없이 들어와서 터지지 않았는데 변압이라는 거는 압이 전압을 말해. 그리고 변이라는 건 이제 변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압을 바꿔주는 그런 기계를 변압기라 그러고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봤지 트랜스포머. 그게 이제 일본 애들이 그 도란스라고 하고 다녀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대로 갖고 온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전기에서 핵심적인 그 기기 하면은 발전기, 전동기, 그리고 변압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라면은 그 전기와 자석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 전기와 자석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또 코일이 있단 말이야. 계속 오빠가 이 코일에다 자석을 댔냐니 뭐 이런 실험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이 코일로 인해서 이런 작용이 나왔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 코일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또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만은 그 전기는 이렇게 세 개가 함께 뭉쳐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전압, 전류, 저항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 처음에. 그리고 방금 전에도 3대 기기 하면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이렇게 있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또 그 전기의 3대 소자라는 것이 바로 또 있어.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가 배웠던 것이 있을 거야. 저항.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R이라고 하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번에 우리가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커패시터라고 해갖고 C. 콘덴서라고도 하지. C 이렇게 있었어. 근데 우리 오늘 또 새로운 녀석을 하나 여기에 끼워주려 그래. 그게 무엇이냐? 인덕턴스라고 보통 이제 짤막하게 많이 부르는데 본래 이름은 이 앞에 이제 자기가 붙어. 자기 인덕턴스라 해서 얘는 기호로 L이라는 걸 써. 오늘 이 L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배워볼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자. 저항이 왜 R을 쓸까? 저항이 그 영어 약자인데. 오, 좋아. 레지스턴스. 그렇게 외워도 돼. 우리는 영어로 사람들을 대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뭐 커패시터 같은 경우도 뭐 C로 쓴다는 게 당연히 알겠지만은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콘덴서. 이것도 C로 쓰잖아. 그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인덕턴스를 L로 쓰는데 인덕턴스에서 어디를 봐서 L이 들어가 있을까? L 하면 뭐 리을로 나가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이렇게 쓸까? 실제로 인덕턴스의 영단어를 써보면은 여기 어딜 봐도 L이 없어. 어디에서 L을 땄을까? 자, 이거는 바로 좀 전에 오빠 설명해서 얘기했다시피
전기와 자석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코일을 많이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그 코일에서 따서 COIL 바로 코일에서 따왔다. 이걸 우리가 알아두면 돼. 자, 그리고 그러면은 L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 L, 기호는 L이라 쓰고 이걸 가리켜 인덕턴스라고 한다. 그리고 기호는 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 이렇게 써. H 헨리. 오, 기억해? 헨리. 좋아. 이 헨리. 근데 이 헨리의 뜻을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지. 뭘까? 전에 자개의 세기의 단위를 헨리라고 쓰긴 했는데. 자개의 세기를 단위를 헨리라고 썼다? 기호를 그렇게 썼겠지. H는 뭐뭐 하고 암페어 턴 미터 막 그런 식으로 했었을 거야. 이 헨리라는 거는 1초 동안에 1초 동안 1암페어의 전류가 변화하여 1볼트의 역기전력이 유도될 때 인덕턴스 값이다. 값. 자, 뭔 말인지 모르겠지.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전에 우리가 또 하나 또 알아보자. 저항의 기호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저항의 기호. 뭐지? 전기장처럼 톱니바퀴 이렇게 상어 이빨 같이 생겼잖아. 자, 커패시터의 기호 생각나? 어떻게 생겼어?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생겼는데 똑같았어.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생겼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직류의 전원 그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딱 막힌 느낌. 자, 이게 맞고 틀린 것은 바로 이래갖고 하나는 이렇게 길고 하나는 짧고 이러면은 이거는 바로 직류 얘기를 했지. 이거 잘 구분하라 그랬어. 이거 아님. 그리고 마지막 인덕턴스, 즉 코일은 코일같이 생겼어. 어떻게 생겼냐? 이게 쭉 긋고 돼지꼬리 냥냥. 이게 바로 L. 이렇게 돼.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로도에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인덕턴스라는 녀석이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 그래. 오빠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었을 거야. 자, 어떤 이제 코일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똘똘똘똘똘똘 감겨져 있어. 자석. 그치? 자석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은 이쪽에 이제 그 검유계라고 하는 그게 기계가 있어. 전류가 있으면,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은 그 바늘이 움직이는 걸로써 전류가 있다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 자석을 우리가 안쪽으로 쓱 넣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 반대쪽도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밀어내려고 하는 N극이 먼저 발생을 해. 이렇게 아래로 넣는다 하면은. 그런데 또 웃긴 게 밀어내려고 하는 그 N극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은 거꾸로 또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은 얘를 또 잡아당기려고 하는 S극이 있어. S극이 이렇게 발생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이 코일 속으로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은 뭔가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발생. 반대로 그래 밀어내? 나 갈래? 하고 갈라 그러면 가지마! 하고 또 잡아내려고 그래. 마치 남녀관계에서 좀 찌질한 아이가 그게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난 너 싫어. 헤어져. 막 그래서 그래 헤어져? 그래 쿨하게 헤어질게 하고 나 간다 하고 가면 돼. 가지마 하고 또 잡아. 그래서 왜? 그러면 빨리 와. 그래서 또 가까이 가려면 너도 싫어. 변덕을 자꾸 부리는 좀 또라이 같은 애야. 그런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무엇인가 내가 하려는 행동에 자꾸 반대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잖아. 이게 바로 역기전력이라는 거야. 즉 기전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역기전력은 굴을 반대로 자꾸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해. 지금 오빠가 말한 이런 현상을 가리켜 그냥 이게 오빠가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쉽게 설명하는데 이걸 바로 자기 유도라 그래. 이렇게 자석을 넣어서 좀 이 안에 좀 들어갈라 그러면은 밀어내려고 하는 일이 생기고, 그렇다 해서 자석을 빼갖고 나갈라 그러면은 또 자꾸 잡아당기려고 하는, 아주 우리 자석 간에도 그런 게 있잖아. N극과 N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려고 그러고 N극과 S극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힘이 여기에서 작용을 하면서 전류가 바로 생성이 된다. 바로 이게 자기 유도 현상이고, 그래서 이 자기 유도 현상은 그냥 어렵게 그 사전적인 용어가 아니라 좀 더 이제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자속 있잖아. 자속 파이라 그래. 자속이 이렇게 그 반대 방향으로 자속이 또 발생하는 거야. 발생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역기전력에 흐르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오빠가 지금 이 설명을 했을 때 어쨌든 서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하려는데 반대를 하는 아주 좀 또라이 같은 녀석이 있어. 이런 녀석 때문에 역기전력이라는 걸 생기는데, 그렇다면은 자, 이 헨리라는 단어가 좀 이해가 갈 수 있겠다. 1초 동안에 1A의 전류가 변화를 했을 때 1V의 역기전력이 유도될 때의 인덕턴스 값이다 하면 우리가 역기전력이 뭔지 이제 알았잖아. 자꾸 내가 하려는 거에 반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그 값의 크기가 1V야. 근데 이 1V가 그냥 막연하게 1V가 아니라 1초 동안에 1A의 전류가 흐를 때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인덕턴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알아두자. 그 예전에 오빠가 이 유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것 저런 걸 했을 때 그 유도 기전력의 방향에 대해서 렌츠의 법칙을 이용을 했을 거야. 렌츠의 법칙은 바로 이렇게 썼지. 이 자체가 이게 이제 기전력이잖아. 기전력은 패러데이 법칙과 비슷한데 마이너스 n 그래 델타 t 분의 델타 파이. 그치. 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간의 자속의 변화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n은 이제 코일을 얼마나 감았냐, 그리고 그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제 L이라고 하는 녀석을 알았으니까 L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L 그리고 델타 T분의 델타 I. 자, I야. 그리고 단위는 똑같이 볼트를 쓰겠지. 자, 델타 T. 이 델타 T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 시간 변화. 그치. 시간의 변화를 얘기한다 그랬잖아. 시간의 변화. 그리고 델타 I는 전류의 변화. 전류의 변화. 그치. 전류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이 인덕턴스. 인덕턴스라는 게 여기에 붙어. 이걸 이제 보통 자기 인덕턴스로 하는데, 그러면 인덕턴스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딱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뭐 시간의 변화야 시간을 재면 되고, 전류의 변화야 전류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는데, 인덕턴스를 우리가 알아야지 기전력의 크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네. 이 인덕턴스라는 게 어떻게 딱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쿨롱의 법칙에서 K라고 하는 게 비례상수라고 배웠지.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 그래서 주어진 값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코일의 권선수, 코일을 얼마나 감았냐, 권선수, 그리고 또 하나, 그 코일의 형태, 코일의 형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순히 하나만 배운 게 아니라, 그 무한장 솔레로이드도 있고, 또 토로이드, 환상형도 있고, 또 원통형도 있고, 코일의 형태, 그리고
또 여기 그 주위 매질의 투자율, 그게 무슨 매질이냐? 매질의 투자율. 결국 전달하는 그런 물질을 투자율이 뭐야? 뭐 주식 투자? 아니야. 그래. 그런 비슷한 거 있잖아. 우리가 그때 이제 뮤라고 해서 배웠던 거 얼마나 자석의 그 세기를 할 수 있냐 그래갖고 뭐 공기 중의 투자율과 뭐 또 이 어떤 물체의 투자율이 다 다르다 해서 뭐 뮤는 뮤 제로 곱하기 뮤 S다. 그때 공부했던 거 있지. 어쨌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나오는 비례상수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에서는 주어지기 마련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비슷하게 하시는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류의 변화량에다가 바로 비례상수, 이 인덕턴스를 곱하는데 문제가 뭐냐?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하려는, 즉 반골기질을 가진 성질.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넣으려 그러면은 오지마 그러면서 다시 빼려 그러면 가지마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게 된다. 이게 바로 자기 인덕턴스의 큰 특징이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특징을 알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조류로 또 넘어가게 되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뭐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생기는 기전력 있잖아. 이 전압을 통해서 또 전류의 변화를 막아주기도 해.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우리가 전자제품을 쓸 때 딱 전원 버튼 누르면 순간적으로 전기가 확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자제품이 고장 날 수 있잖아. 그럼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게 조정을 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해.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그럼 전압도 갑자기 확 들어오면 고장 날 수가 있잖아. 전압을 이렇게 그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커패시터, 즉 콘덴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돼. 그래서 전자제품의 핵심 소재가 바로 저항. 이게 뭐냐? 저항 자체가 그 전자제품의 어떤 기능을 조절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텔레비전 안에 있는 저항 같은 경우는 소리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커패시터는 전압을 조정하는 역할.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인덕턴스는 전류를 조절할 수 있는 역할. 얘네 세 가지가 항상 전자제품 안에 있어서 서로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제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교류에 들어가면 우리가 자세히 배우게 돼. 그리고 이번에는 간단한 이제 오빠가 공식을 또 하나 알려줄게. 이게 바로 환상 솔레로이드라고 해. 환상 솔레이드. 못생겼지. 징그럽지 않아? 공벌레 같이 생겨서? 나는 별로 이런 거 안 이쁘게 생각하는데,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인덕턴스, 즉, 그 L의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가 있어. 물론 주어진 값이라고 하지만은, 만약 안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자. 자, 먼저 여기에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스위치가 달려 있어야 돼. 왜 스위치를 넣었을까? 폐회로 상태여만이 전류가 흐르니까. 그러면은 폐회로 상태에서만이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은 그냥 스위치 없이 붙여버린 폐회로가 되잖아. 근데 그 뭐지? 폐회로가 아닌 개 열려 있을 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 이걸 조금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을 토대로 생각을 하면은, 자, 코일이 있고 자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했잖아. 이 과정과 비슷하게 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폐회로가 되지. 그럼 전류가 흐르지. 그리고 이 스위치에서 손을 떼면은 다시 전류가 차단이 되지.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스위치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전류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 인덕턴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인덕턴스라는 단어를 리액터라는 말은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자기? 없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저 사람 반응이 되게 좋아 했을 때 리액트가 좋다 그런 말 한 거,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지.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인덕턴스라는 말을 또 어떤 사람은 리액터라고도 표현도 하기도 해. 여기서 리액터라는 거는 제 반응 같은 걸 말하는 거지. 얼마나 반응을 잘 하냐 안 하냐. 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위치를 이용해서 전류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우리가 인덕턴스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이때의 환상 솔레로이드일 때의 리액턴스 값을 구하는 공식은 L은
i분의 m 파이다. 그리고 단위는 h다야. 이 공식은 엄청 중요해. 그래가지고 이 공식을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 인덕턴스를 우리가 구할 때 되게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 그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그러면은 지금 이 공식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것을 좀 더 바꾸면은 자속을 기준으로 바꿀 수 있어. 근데 앞서 말하는 n이라는 거는 권선수를 말하잖아. 이 권선수와 바로 자속 n파이는 이건 어떻게 될까? li. 그치. 자, 그러면은 이때의 단위는 뭐가 될까? li는 n 파이 웨버. 그치. 바로 그거야. 일부러 오빠가 단위를 문제를 냈는데, 자, 바로 이 공식은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자, 이럴 수도 있겠다. 지금 이건 똘똘똘똘 말려 있는 코일이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똘똘똘똘 안 말려 있는 일반적인 그냥 자속은 어떻게 될까? 공식이. 일반적인 자속은 파이는 파이는 n분의 n분의 모르겠지. 여기에서도 n 파이가 됐던 그냥 파이가 됐던 똑같아? 똑같아. 왜 그럴까? 파이는 li고 그 코일이 감춰지면은 n파이가 되니까 그런가? 이거는 예전에 오빠랑 공부했던 그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에서 코일에서 모두 이렇게 흐르는 그 자속의 양은 그 전체 전류와 값과 똑같다는 거잖아. 그거는 이랬든 저랬든 모두 똑같다는 이야기랑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우리가 과거의 지식이 필요한데 어쨌든 파이는 L과 I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거는 또 달리 말을 하면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달리 얘기를 어떻게 하면? L의 기준으로. L의 기준 L은 i분의 q. Q? 그게 뭐지? 파이. 그치. 파이. 이렇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근데 결국에는 이 얘기가 앞서 오빠랑 같이 공부를 했던 거에서도 비슷하게 나갈 거야. 시간 변화에 따른 전류의 변화와 비슷하게 나가게 될 거야. 또 이렇게.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이제 네 가지 공식들 있잖아. 이거만큼은 우리 동의가 꼭 외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도 내기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결국 이 L이라는 것은 그 권선수 제곱에 이렇게 수렴하게 된다는 것. 즉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기 인덕턴스 L은 권선수의 제곱으로 그치 n제곱 권선수의 제곱을 n제곱이라 그러지. 그래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 자,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던 건데 전기 회로에서 ohm의 법칙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을 거야. 자, 전기 회로 쪽에서 ohm의 법칙은 무엇이냐? V는 IR. 그치. V는 IR 해서 V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그치. 자, 이것을 자기 회로로 기준으로 이렇게 바꾼다 했을 때 전압과 자기 회로에서 비슷하게 통용될 수 있는 말은 뭐라 그랬지? 전압과 비슷하게 통용될 수 있는 말은 자기 회로에서 F. 아니 한글 단어로 자압이라 그랬지. 자압. 전기. 자압 맞아? 모르겠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자압이란 단어는 없어. 기자력이라고 했잖아. 기자력. 그리고 전류와 같이 이렇게 대칭해서 쓸 수 있는 말. 전류랑 대칭해서 쓸 수 있는 말은 자속. 자류 아니야? 자류? 자류 아니야. 그런 단어 없어. 자속. 자속. 그리고 저항과 이렇게 대칭해서 쓸 수 있는 말. 자기 저항. 그렇지. 자기 저항이란 말이야. 자, 이때 이 기자력의 기호는 무엇일까? F. F.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책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많이 표현을 해. 마그네틱을 써서 FM. 자, F는 자속이 뭘까? 자속은 파이 곱하기 자기 저항은 R. 그냥 R이 아니라 RM 마그네틱을 써서 이렇게 된 것을 가리켜 우리가 자기 회로의 오음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야. 자, 그리고 또 이 오빠랑 예전에 이제 기자력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 기자력은 권선수 곱하기 전류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 기억이 나? 모르겠으면 지난 유튜버 이렇게 오빠가 설명한 데 보면 아마 처음 부분에 이런 설명을 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권선수 곱하기 전류 이렇게 된다. 그리고 단위는 뭘 쓸까요? 단위는 암페어 턴. 암페어 턴. 왜냐? 이거 아마 이거 기억이 날 거야. I 자체가 암페어잖아. 암페어. N이라는 게 권선수인데 권선수의 단위를 오빠가 한글로는 개라고 말을 한다지만은 미국 애들은 개라는 걸 모르니까 턴이라는 걸 쓴다 그랬잖아.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암페어 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거야. 그치? 자, 바로 그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뭔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 먼저 자속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공식에서 따로 뺀다. 자속 파이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봐봐. 어떻게 하면 될까? RM분의 NI. 그치. 자기 저항분의 NI. 이게 자속과 같고, 자속의 단위는 웨버. 그치. 웨버가 된다. 이게 이제 바로 자속이야. 그와는 다르게, 이제, 이거는 좀 오래전에 공부를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저항이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 이 녀석도 우리가 일반 그냥 전기 저항과 마찬가지로 뜯어보면은 모양을 갖고 있어. 자, 이거 잘 생각을 해봐. 우리 전기 저항 R은 로우 그리고 A분의 L. L 해서 로우는 고유 저항, A는 단면적, L은 길이. 이거 기억나지? 그렇게 해갖고 나오는 게 옴이라 그랬잖아. 자기 저항 역시 이걸 뜯어보면은 뮤 A분의 L 이렇게가 나와. 단위는 암페어 터퍼 미터. 웨버 이렇게 나와. 암페어 턴 하면 무조건 미터가 나오는데 그때는 자기의 세계에 대한 단위를 말하는 거고. 자, 뮤라는 거는 우리가 알지. 뮤는 뭐야? 투자율. 그러면은 이 지금 환상 솔레로이드 코일에 대한 투자율을 말하겠다. 그래서 뮤는 투자율. 그리고 A라는 것은 A는 단면적. 그치. 정확하게 말하면은 코일의 단면적이 되지. 코일이 도체가 되기 때문에 도체의 단면적.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똘똘똘똘 감겨있는 이 코일 자체에 이렇게 가운데로 똑 자르게 되면 단면이 보일 거 아니야. 이 단면적 자체를 바로 A라고 한다. 이걸 알아두고. 자, L은 무엇일까? L은 길이. 뭐의 길이를 말할까? 코일의 길이 아닐까? 코일의 길이 L. 이거를 가르쳐 코일의 길이가 아니라 자로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자로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코일 전체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도체잖아. 전류가 흐르는 길. 전류가 흐르는 길이 도체잖아. 그런데 자로라고 하는 것은 봐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이 주변으로 자기장이 생기지. 이 자기장이 생기는 길을 바로 자로의 길이라 그래. 자기장이 생기는 길.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 자로의 길이. 뭐 당연하겠지만은 단위는 미터를 쓰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있으면은 이 자체가 L이 돼. 자, 그러면은 자기 저항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으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인덕턴스 값인 L이 된다. 자, L은 앞서 오빠랑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나왔어? L은 이 공식 기억나지? L은 I분의 N파이. 그치? I분의 N파이인데
우리가 좀 전에 파이에 대해서도 구했어. 파이가 뭐야? 파이는 li. 여기 적혀 있잖아, 위에. 파이는 어. rn분의 ni.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i분의 n 곱하기 rn분의 ni. ni가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i끼리 없어지고 i끼리 지워지게 되고 n은 제곱. 그치. n 곱하기 n이 되니까 제곱이 되니까 rn분의 n. rn분의 n 제곱이 돼. 근데 우리가 이제 rm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분모로 들어가면은 거꾸로 뒤집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는 l분의 mu a 곱하기 n의 제곱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고치게 되면은 l분의 mu a n 제곱 이렇게 돼. 결국 앞부분은 이제 자기 저항이라는 거겠지. 자기 저항을 이제 이렇게 상쇄한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이게 점차 n의 제곱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것을 왜 지금 가르쳐 주냐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뒤에 가서 상호 인덕턴스를 공부할 때나 앞으로 변압기 쪽을 공부할 때도 이 리액턴스는 n의 제곱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어떤 사실이 되기 때문에 오빠가 이야기를 했어.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오늘 공부한 부분 어때? 어려웠어? 끝에서 그 인덕턴스 그 구하는 크기 구하는 게 조금 복잡하긴 했거든. 이 부분? 그냥 그 부분은 L에서 n 제곱으로 이렇게 상쇄하게 된다. 이거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인데 이걸 직접 쓰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야. 하지만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요 부분. 요 부분 그리고 L 제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아두고 그리고 또 앞부분에서도 이 자기 유도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 유도 기전력에 대한 공식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L, 기호 이런 거 이 정도만 알아두면은 큰 도움이 될 거야. 좋아. 여기까지 공부하느냐고 고생했고 다음 강의는 아마 이제 정자계에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 유도 즉 코일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사실 이게 이제 변압기의 원리거든. 그거에 대한 공부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정자계 이런 이 코일을 통해서 생기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정자계라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알겠어. 자, 여기까지 오느냐 고생 많았어. 오빠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화이팅 외치자. 하나 둘 셋 화이팅!